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할 내용이 전기 저항입니다. 자, 저항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문자를 라지 R로 쓰고요. 이때 단위를 본다면 얘는 이런 모양을 쓸 거예요. 자, 얘를 본다면 우리 시계 메이커 우리가 오메가라고 읽죠. 그래서 오메가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얘는 5옴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저항에 대한 우리가 문자는 R 그리고 단위는 오음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이 책에 전기 저항이라고 나타내는 이 부분에 밑에 잠깐 보시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를 우리가 전기 저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밑줄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인 거는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 저항은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저항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저기까지 송전을 할 건데 얘가 저항하는 것이 계속 커져 버린다면 내가 그 에너지 값을 더 크게 하지는 않은 이상은 내가 계속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요거 이게 좋은 점이다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기를 봤을 때 저런 같은 거 우리가 난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전류가 다 통하는 건데 내가 손 갖다 대면 원래는 다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얘기죠. 근데 다 여기가 뭐냐면 접지, 즉 저항 성분 때문에 우리가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다라고 이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뜻하고 있더라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로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표현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컨덕턴스라는 게 나와요. 자, 컨덕턴스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를 G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때 단위를 본다면 얘는 요거 오음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값이에요. 또는 S라는 단위를 같이 씁니다. 자, 얘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얘는 모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S라는 단위는 지멘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멘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모호, 지멘스 두 개 단위를 같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컨덕턴스를 주어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모호 값을 주면 아재도 컨덕턴스, 또는 지멘스 단위 주면 아재도 컨덕턴스 뜻을 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컨덕턴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방금 배운 이 전기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배웠는데, 이 컨덕턴스라는 거는 이 전기 저항의 역수 값을 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저항의 역수 값이다 라는 얘기죠.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다 전류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 더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덕턴스는 전기 저항의 역수값,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기 저항 R은 컨덕턴스 G하고 비교하면 서로 역수관계니까 G분의 1 오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네들이 또 자리 바꿔주게 되면 컨덕턴스 G라는 거는 R분의 1입니다. 그리고 모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기죠. 역수관계니까 이러한 관계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이 공식은 우리가 전기의 문외한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음의 법칙. 자, 오음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우리가 이걸 딱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이 책에 밑줄 치시면 어디다 치시냐면 도체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도체 양끝 사이에 가한 전압 V에 비례를 하고 저항 R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음의 법칙이에요. 자, 그냥 말 그대로 한다는 얘기면,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 전압은 비례하고 저항은 반비례한다 라는 이 관계 속에서 오음의 법칙이 성립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아까 했듯이 저항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분수식을 한다면 이제 비례 반비례가 헷갈리실 텐데, 자, 이렇게 보자. 자, 예를 든다면, 자, 얘가 이 분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걸 분모, 얘가 분자죠. 그럼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이 컨덕턴스 G라는 거는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얘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한다라고 비교하는 건 얘기고요. 만약에 이 문자가 1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값이 커져 버리면 이 값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커지는 이 관계를 비례 관계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체 전류가 흘려버리면 전압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저항에서 반비례하니까 이 말 토대로 우리가 식을 써본다면 전류 I라는 거는 저항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전압에 대해서 비례합니다라고 I는 R분의 V다라고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입니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또는 여기서 내가 전압을 구하겠습니다 하면 전압은 하게 되면 V는 하게 되면 R 값이 넘어가서 곱셈 하면 되는 거니까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한 값, 이게 볼트가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저항을 구하겠다 하게 되면 전류하고 이 저항하고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전류분의 전압, 요 B를 우리가 오메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이 식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부분에 한 번쯤은 다 배웠던 공식이에요. 학교에서. 학교 다 배운 거니까 제가 뭐 여기다 더 상세하게 강의할 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론 같은 경우는 요거 가지고만 그냥 쓰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기 시간이나 또는 우리가 뭐 법규 시간이나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전류 I라는 것이 그냥 I라는 문자가 아니라 막 IA라는 문자도 있고 뭐 IR이라는 문자도 있고 또는 뭐 IS라는 문자도 있고 뭐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따져보면 다 뭐다 이거 그냥 이름은 달라붙으니 같은 전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내가 뭔가 전압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전압 공식을 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만 따지고 본다면 무조건 전압은 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전류라는 이 성분과 저항이라는 이 성분이 서로 곱을 하면 만들어지겠다 이 뜻이죠. 요것만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기가 됐든 설비가 됐든 어떤 식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네들은 다 이런 성분을 조건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바탕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음의 법칙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전압 강화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이따가 진열, 병렬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전압 강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나다라 답을 보니까 전류는 저항에 비례 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 오음의 법칙 전류는 하고 물었으니까 요 식을 토대로 해서 보자 이 얘기죠. 그럼 저항에 대해서는 반비례, 전압에 대해서는 비례한다라고 되는 답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답만 찾아보시면 답 3번에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35ohm의 저항에 1.5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아니라 밀리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전류 물어봤으니까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러면 저항값을 주어진 게 35ohm 줬으니까 35ohm. 그 다음에 전압 V가 주어진 게 1.5V 줬기 때문에 1.5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거만 가지고 계산기로 빵 하면 되는데 요거 구한 것이 우리가 단위가 그냥 암페어, 그죠? 문제에서 밀리암페어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원래 단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졌습니다. 그럼 곱하기 얼마? 10에 3승 마이너스 3승 거꾸로 3승 곱해줘야겠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답이 50mA 답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 15ohm의 저항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의 단자 전압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저항값 주어지고 전류값 주어진 상태에서 전압 구해보라. 그럼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럼 그대로 곱하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전류값 주어진 게 2고요. 저항값 주어진 게 10이니까 곱해버리면 20V. 그래서 20V 되는 거 답 4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자, 6V 전원에 3A가 전류가 흘렀다. 이때 부하 저항 R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저항 R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항 R은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럼 전류값 주어진 게 3, 전압 주어진 게 6V. 요거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오hm 되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자, 전류가 I, 그 다음에 전압이 V, 저항이 R, 컨덕턴스가 G일 때 맞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나다 보니까 I는 전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 전류 I라는 거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저항과 컨덕턴스를 비교해보면 저항 R과 컨덕턴스 G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역수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모양이 나온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R분의 1 이 모양이 누구랑 같다? 요거 G 모양과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R분의 1 됐으니까 여기다가 G 모양 그대로 대입해보면 V 곱하기 여기 이렇게 쓰죠. V 곱하기 R분의 1도 같은 거죠? 이 값이. 그럼 여기 이 부분이 뭐다? G 값. 그래서 우리가 전류 I라는 거는 컨덕턴스를 표현하게 되면 G에다가 전압 V를 곱한 거와 같은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모양 되는 거 다 풀어보시면 1번 모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30S라고 적는 이 부분을 지멘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지멘스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1.5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는 이번에는 저항값을 주어진 게 아니라 컨덕턴스 G값을 30지멘스입니다 라고 주어진 상태에 그리고 전압 V를 1.5V. 이때 전류값이 무엇입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 풀었다면 그냥 당연히 여기다 G 곱하기 V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딱 봤는데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먼저 나왔다면 이 공식 생각 안 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요? 방금 했던 대로 저항이라는 것은 컨덕턴스 대해서 역수 또는 이 G라는 거는 저항이 돼서 역수 이렇게만 써놓고 비교만 해서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넣으시게 되면 그냥 G분의 V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G맨스라는 거는 30줬으니까 30에 전압 V는 1.5였으니까 1.5 요것만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45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어, 0.2모호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3A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컨덕턴스 G를 0.2모호라고 주어지고 이때 전류 I 값이 우리가 3A입니다 라고 줬어요.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전압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럼 이 식도 있을 거고 내가 아까 요 식 연습해봤으니까 요 식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I는 GV 여기서 V는 하게 되면 G가 내려가면 되니까 G분의 I 값을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본다면 V는 하게 되면 전류 I에 얘는 우리가 저항이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서요. 곱하기 G분의 1이나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어차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전류는 3A였으니까 3 컨덕턴스 G라는 거는 0.6였으니까 0.2분의 1 누시고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눌러보시면 답이 15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항 접속이 나옵니다. 자, 저항 접속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직렬이라는 이 파트와 하나는 병렬이라는 이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직렬이라고 할 건지 무엇을 가지고 병렬할 건지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직렬 연결. 자, 우리가 이 무엇을 가지고 직렬 연결입니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어떤 회로가 됐든 간에 일단 전류부터 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흘렀을 때 흘러가는 그 길이 하나일 때 얘를 우리가 직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전류를 흘렸을 때 그냥 이렇게 쓰죠.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일 때 하나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 흐르는 건 하나일 때를 우리가 직렬 연결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자, 1번적으로 우리가 저항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톱니 모양을 써요. 이렇게 톱니 모양. 얘를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회로에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 저항이 이렇게 있다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압을 걸고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길고 짧고 우리가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 전압을 V볼트를 걸어 봤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저항이 있으니까 우리를 저항 R1이라고 표현해 보고요. 여기는 두 번째 저항이니까 R2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곳에서 얘가 직렬이냐 병렬이냐라는 이 판단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흘러나온다 했으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쭉 흘러 들어와서 R1을 만나고 R2를 만나고 다시 쭉 들어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 흘러가는 몇 개? 하나밖에 없다. 얘를 뭘로? 직렬 연결로 보겠다 얘기예요. 그럼 이 직렬 연결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얘들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죠. 자, 이 전류가 쭉 나와서 흘러가요. 그럼 여기에 이 전류를 간다는 얘기죠. 이 전류가. 그럼 얘하고 이 전류하고 여기 저항을 만나면 누가 만들어져요? 이거 누가 만들어져요? 이거 두 개 만나면 방금 배웠잖아요. V는 IR이라고 전압 만들어진다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가 전압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원성분이라 한다면 여기 V1이라는 전압이 만들어지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전류가 똑같이 흘러가서 여기에 또 전류가 흐른다면 얘하고 얘하고도 마찬가지로 투성분에 대한 V2가 만들어지겠다 이 뜻이죠. 그럼 이 부분을 본다면 이 전압 1과 전압 2가 쪼개졌으니까 이 전류에 의해서 뭐다?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압들이 V1, V2로 쪼개지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쪼개지는 전압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아까 제가 건너뛴 전압 강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전압 강하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래 가해준 전압이 이만큼이에요. 그죠? 근데 이만큼에 대해서 전류가 흘러갈 건데 흘러가는 그 전류가 어떤 저항을 만나서 전압을 만들어냈대요. 그럼 이 전압은 이 전압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공급해준 놈이. 그럼 얘는 작다는 얘기죠? 전압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운됐다고. 이게 전압 강화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전압 강화된 이 V1과 V2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거고, 또는 이 전류가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전류가 얘한테도 흐르고 얘한테도 흐르니까 얘네 특징이 무엇인지 특징만 적어보자 얘기예요. 첫 번째,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항상 전류가 일정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전체 흐르고 있는 이 전체 전류 I라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흐르고 있는 R1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를 I1이라고 보고 여기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본다면 이때 이 전류는 서로 뭐한다? 직렬 연결일 때는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전체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자. 그럼 전체 전압 이 V라는 거를 내가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항이 두 개였을 때 V1, V2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두 개가 쪼개졌다 얘기죠. 쪼개졌다 하더라도 쪼개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값이 달라졌을 뿐이지 전류값은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에서 만드는 전압이니까 얘네들 다시 플러스 한다 해도 이 전압 뜨겠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 전압이라 하게 되면 V1과 V2를 서로 더하겠다 얘기예요. 이게 전체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직렬 연결되는 이 상태의 R1과 R2에 대한 하나로 본다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합성 저항을 우리가 라지 R로 본다면, 자, 이번 이 기본식에서 뭘 볼 거냐면 얘를 보자는 얘기를. 자, 얘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 자, 책에 다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V는 V1 플러스 V2라고 합니다. 그럼 오음의 법칙에서 우리가 V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전체적이니까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얘는 원성분이니까 I1, R1, 그죠? 얘는 투성분이니까 I2, R2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직렬 연결해서 뭐한다? 전류 값이 다 똑같다면서요. 그러면 이 똑같으니까 양쪽에 있는 이 전류들을 다 없애도 이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R은 얼마? 그냥 R1과 R2를 더한 값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1 플러스 R2, 이게 합성 저항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전압이 쪼개졌어요. 그죠? 이 쪼개진 전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쪼개진 전압을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이 전압분배 법칙 V1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식을 통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전류 I라는 것이 I1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본다면 전류 I라는 거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얘는 원성분이니까 R1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서로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R은 이건 뭐다? 전체적인 저항이라면서요. 그럼 전체적인 저항을 여기 해봤죠? 이렇게 쓴다고 대입해도 되겠네요. 해보면 R1, R2 플러스 분의 V 이꼬로 R1 분의 V1.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V1 구하고 싶다 이게죠? 그럼 R1 넘어가서 곱셈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 볼트로 표현하자 이 얘기예요. 그럼 투성분은 똑같은 방법도 해보면 V2는 R1 플러스 R2 분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말로 해보세요. 말로. 직렬 연결해서 전압분배 법칙입니다 하게 되면 V1에서 봤듯이 밑에는 똑같아요. 다 덧셈이죠. 근데 누구 거 올렸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자기 저항값을 올렸어요. 맞아요? 그럼 얘도 누구 올리면 돼요? 자기 저항값. 여긴 누구 온다? R2가 올리면 된다 얘기죠. 곱하기 전체 전압. 요거 특징을 잘 외우셔야 돼요. 요거 특징. 누구 거 올리냐? 내 거. 내가 구하고자 내 거를 올리겠다는 얘기, 내 거. 다음 다섯 번째.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같은 크기의 저항을 N개 직렬 연결 시 이때 합성 저항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때 합성장을 R0라고 놓는다면 먼저 결과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N개가 있다면 그 N을 내가 알고 있는 그 R 값으로 곱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같은 크기가 저항이 N개가 직렬 연결됐을 때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자, 여기 저항값이 3이래요. 여기 저항값도 3이래요. 그럼 합성저항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3 플러스 3 하게 되면 6이에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이것처럼 구한다면 자 보세요. 같은 크기잖아요. 3, 3. 그럼 몇 개 있어요 이거? 2개. 그러면 3 곱하기 2는 6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N개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 늘려주시면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표현되는 게 같은 크기. 조건이 무조건 같은 크기일 때만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저항은 우리가 N개를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이때 합성 저항값은 그만큼 개수를 곱해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직렬 파트입니다. 자, 문제 풀지 않고 바로 병렬 연결 보도록 하죠. 자, 병렬 연결입니다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직렬처럼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에요.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밖에 흐르는 게 아니라 2개 또는 3개, 4개, 5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저항이 있고요. 여기도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긴 쪽 플러스에서 전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 쭉 오다가 여기 저속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 아래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전류가 지금 위로 하나 흐르고 아래로 하나 흐르고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구분해보면 1, 2 돼 있으니까 여기 I1 전류, 여기를 I2 전류라고 본다면 쪼개졌다가 다시 여기서 만나갖고 다시 마이너스 들어온다. 그럼 전류가 흘러가는 몇 개예요? 2개. 얘를 병렬 연결입니다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렬 연결해서 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값을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얘기예요. 자, 아까 같은 직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전류값이 쪼개지지 않고 일정에 가는 상태에서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가 전압 강화가 생겼어요 라고 했지만 얘도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전압, 얘도 만나면 전압이지만 여기 만드는 이 전압은 이 전압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더라 얘기예요. 병렬에서는. 근데 이 전류는
여기 값이 어떻게 이 두 개로 여기서 위로 아래로 쪼개졌으니까 이 전체 전류가 요 값하고 요 값이 지금 쪼개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본다면, 자, 요게 헷갈린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내가 헷갈린다 하게 되면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배치도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모든 도시들이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이 병렬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쪽에서 꺼버리면 한쪽에는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죠? 직렬일 때는 한쪽 꺼버리면 다 꺼지지만 병렬일 때는 똑같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병렬이 전압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전압이 만약 같지 않다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누구는 380 쓸 거고 어떤 집은 220 쓸 거고 또 어떤 집은 110V 쓸 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발전기가 남아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전압을 맞춰서 쓰게끔 한 게 병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때 첫 번째 특징이 전압이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전체 전압이 걸려있던 V1이 걸려있던 V2가 걸려있던 이때 전압들은 다 같더라. 두 번째, 그럼 이때 전체 전류라는 거는 방금 해봤듯이 전체 전류 I라는 거는 I1과 I2가 쪼개졌는데 어쨌든 얘들 다시 만나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다시 합을 해주면 전체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이때 합성 저항은 R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전류 I 값을 본다면 자, ohm의 법칙에서 R분의 V, 여기는 원성분이니까 R1 V1, 여기는 투성분이니까 R2 V2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병렬 연결에선 전압들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다 약분시켜서 없앨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값이 지금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니까 이 식을 내가 R로 맞춰준다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좀 예쁘게 통분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럼 통분시켜주면 R분의 1 네 거로 R1과 R2를 곱한 값에 왼쪽에는 R2가 없었고 오른쪽에는 R1이 없었으니까 R2 플러스 R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R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어 까주면 R 값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R1 플러스 R2 분의 R1, R2로 우리가 합성 저항값을 구하겠다라는 식이 완성된다 얘기죠. 그래서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는 식으로.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책에 다 있어요. 제가 유도해드린 거.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전류가 쪼개진다 했으니까 이 쪼개진 전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 그래서 우리가 I1부터 본다면 이때 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 V는 V1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V는 우리가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하면 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원성분이니까 전류 I1의 저항 R1은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저항 I라는 것은 방금 써봤듯이 합성 저항을 뜻하니까 이 뜻을 뜻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전류 I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네 거로 I1, R1이죠. 그럼 양쪽에 R1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없앨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I1은 요 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R1 플러스 R2 여기 남는 게 R2가 남았으니까 R2 여기 곱하기 전체 전류. 자, 그러면 I2도 같은 방법대로 똑같이 정리해보면 R1 플러스 R2 밑에는 같아요. 그런데 자, 위에 거 다시 구분해보죠. 전류 분배 법칙에서 내가 원성분 구하는 건데 누구 꼴렸어요? 저항을 남의 꼴렸습니다. 그럼 얘도 남의 꼴리시면 되겠죠? 남의 거 R1을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누구 걸 올리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걸 보죠. 같은 크기의 자 저항이 N개, 이번엔 병렬 연결시. 이때 합성 저항은 이때 합성장을 R0로 놓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그 크기의 저항을 그 개수만큼 나눗셈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가 3ohm이 있고 여기가 3ohm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합성점을 구합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 했으니까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준 식으로 한다 했었어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6분의 9가 될 거고 3을 다시 약분시키면 3에 2 다시 쓰면 1.5ohm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얘기죠. 근데 같은 크기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뭘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크기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3이라는 크기에 그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2개로 나눠주시면 바로 1.5가 되겠다 이 얘기죠. 원래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해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언제 또 구하고 있어요. 결과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바로 보자 얘기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저항이 n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우리가 합성저항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병렬 연결에 대한 저항 접속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522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ohm과 8ohm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합성 저항도 아니고 컨덕턴스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2ohm과 8ohm을 그냥 덧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합성 저항 R은 그냥 15ohm이야 라고 바로 걸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걸 배웠듯이 컨덕턴스 G라는 거는 저항과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10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10분의 1, 다시 말하면 0.1 모호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1 되는 거 답 찍어보시면 답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3ohm의 저항을 5개, 7ohm의 저항을 3개, 114ohm의 저항 1개가 있다. 이들 모두 직렬로 접속할 때의 합성저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3ohm짜리 5개 있다고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시면 안 되겠죠? 얼마나 귀찮아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같은 크기의 그 개수가 몇 개 있다면 그 개수만큼 곱을 해줘라. 그러면 3ohm짜리가 5개 있대요. 그러면 3 곱하기 5 하시면 15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7ohm짜리가 몇 개? 3개 했으니까 20을 구할 수 있고요. 114ohm짜리가 1개 있다 했으니까 15, 21, 114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직렬이니까.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답이 3번 15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제 20번.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각 저항에 생기는 전압 강화와 단자 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여기 3, 여기 5, 여기 7 오hm 주고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가 2A, 여기 단자 전압 V0가 얘도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쪼개지는 우리가 전압을 다시 본다면 직렬 연결이니까 3ohm에 걸려있는 V1, 5ohm에 걸려있는 V2, 7ohm에 걸려있는 V3라고 쪼개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직렬 연결에서 우리가 전류값은 다 일정하다 했으니까 얘가 얘를 만나면 전압, 얘하고 얘 만나면 또 전압, 얘하고 얘 만나면 전압값이 만들어진다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뭐 하면 돼 이거? 2하고 3하고 곱셈, 2하고 5하고 곱셈, 2하고 7하고 곱셈 해서 다 더한 숫자가 요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V1 구해보면 얘 곱하면 되는 거니까 6V입니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고요. V2 하게 되면 2하고 5 곱하면 10V, 그리고 V3는 요거 2하고 7하고 곱해보면 14V. 그러면 이때 V0, 이때 전체 전압이란 거는 얘들 다 더한 값, 다 더하면 3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답 찍어 보시면 답이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21번. 회로에서 R1이 2ohm, R2가 3ohm, R3가 5ohm, R4가 10ohm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R3에 걸리는 전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저항이 4개 줬죠. 이렇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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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리고 얘 전체 전압이 걸려있는 게 10V짜리.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가 2, 얘가 3, 얘가 5, 그 다음에 얘가 1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R3에 걸리는 전압과 또는 이 전류값이 무엇이냐 했으니까 여기 R3에 걸리는 이 V3가 얼마인지 먼저 구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전압 걸려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다? R1, R2, R3, R4까지 각각 저항값을 다 주어졌으니까 전류 흘려봤을 때 흘러가는 길이 뭐다? 직렬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뭐하면 된다? 더하면 합성저항 우리가 그냥 R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R을 구해버리면 전압도 알고 있겠다. 그럼 전류값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얘들 다 더하면 얼마 이거? 더하면 5고요. 더하면 10이고요. 더하면 20이죠. 그래서 25. 전압은 여기 10 줬으니까 10.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0.5A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0.5A라는 얘기는 여기 흐르든 여기 흐르든 여기 흐르든 여기 흐르든 전류값은 다 똑같으니까 저항값 줬을 때 이 전류와 이 저항값을 곱해버리면 여기 전압값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럼 0.5에다가 5 곱하시면 되겠죠. 전압 V 쓰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찍어보면 이러한 답들이 지금 3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2번 보죠. 8, 6, 11옴의 저항 3개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4A 전류가 흐르면 가해준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가해준 전압이 몇 볼트란 얘기는 전체 전압을 구하세요라는 말과 지금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8, 6, 11 얘네들이 직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저항 요 3개를 다 더해서 합성저항을 구해버리면 얘가 얼마예요? 더하면 요거 14에다가 11 더하니까 25가 되겠죠. 그럼 저항값 25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의 전류 I가 4A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압은 물어봤으니까 얘들을 그냥 고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답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524페이지 문제 없고요. 다시 또 뒤로 넘기셔서요. 그 다음에 문제 23번 보자.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전압 V를 가할 때 합성저항 R 제로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줬네요. 자, 이 그림 보자면 내가 직렬인지 병렬인지 구분 못하겠다. 무조건 전류부터 흘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류 방향이 오른쪽 흘러가요 라고 줬기 때문에 쭉 가다가 여기 저속전에서 어떻게 돼요? 밑으로 하나 흐르고 이쪽으로 하나 흐른다 얘기죠. 그럼 전류가 가는 길이 몇 개? 2개. 그럼 병렬 연결이다 라고 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때 합성저항 R0 물어봤으니까 저항값이 하나, 2개 줬기 때문에 합성저항 R은 하게 되면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준 식으로 쓴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모양 되는 거 답 찍어 보시면 답이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자, 저항 R1, R2, R3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의 합성 저항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제가 요거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자, 저항을 웬만하면 2개 값을 많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합니다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3개를 줬다. 그럼 얘는 조금 복잡해요. 즉 저항 3개일 때 합성 저항. 그래서 우리가 합성 저항 R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다시 역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요게 답이에요. 자, 근데 이런 답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돼 이거 예쁘게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값도 써본다면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거 통분 한번 해보세요. 통분 해보시게 되면 위에는 R1, R2, R3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그냥 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밑에는 어떻게 냐면 R1, R2 여기는 R2, R3
얘는 R1, R3 값이 나와요. 골고 섞여 있다는 얘기죠. 1, 2, 2, 3, 1, 3 이렇게 되니까 답 찍어주시면 되는 얘기죠. 이런 모양 되는 거 답 찾아보시면 답이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장이 3개일 때 얘는 우리 정이 3개일 때 합성장 값은 이렇게 우리가 역수로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그림에서 전류 I1은 무엇입니까? 그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림 보니까 얘는 I1을 구하세요 했더니 이 회로는 직렬, 병렬. 딱 보자마자 병렬 회로라고 알 수 있죠. 그럼 병렬해서 우리가 여기 I1을 구하고 싶어라고 한다는 거는 전류 분배 법칙을 써라. 그러면 I1은 이 저항 두 개니까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 누구를 넣어야 돼요? 남의 거, 그죠? R2 곱하기 전체 전류 I값. 답 골라보시면 답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26번. 그림 회로에서 I1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자, 여기 지금 문제 자체도 이렇게 화살표명을 주고 암페어 값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얘가 전류를 공급해준 장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능에서 배우진 않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기사사업기사에서는 전류원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전류만 공급하겠다라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전체 전류인 거를 3A를 가해줬을 때 지금 구하는 거는 I1이 어디냐면 I1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이 오음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를 구해봐라. 그러면 아까 써봤듯이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숫자부터 보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여기 원소문 줬으니까 여기도 R1 여기도 R2라고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주시면 하면 돼요. I1은 하게 되면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 건 누구 올려야 돼요? 남의 걸 올려라. 그리고 전체 전류를 곱한 값.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면 여기 저항값 더하라고 했으니까 2하고 4를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2옴에 흐르는 전류니까 누구 걸 올려야 돼요? 남의 걸 올려라. 그럼 4. 전체 전류는 3 줬으니까 3이죠.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2 돼 있는 거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저항이 R1, R2의 병렬을 해서 R2에 흐르는 이 전류가 I2일 때 이때 전전류는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땡글땡글 별표. 자,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12년도 출제라고 써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2년도에 첫 회 시험이었나? 2회 시험이었나? 이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저도 헷갈렸던 게 뭐냐면 I2를 구하라네? 그럼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라고 했는데 잘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체 전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R1과 R2의 저항이 있을 때 이때 I2의 이 전류가 R1 플러스 R2에 남의 거 올리라 했으니까 R1에 전체 전류를 곱한 값이 이렇게 표시되는 게 I2에 흐르는 전류 값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를 물어본 거는 I2에 흐르는 전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 I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I는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R1 분의 R1 플러스 R2 여기에 곱하기 I2 하시면 되겠죠. 요런 모양 되는 거 답 찍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 되는 거 답을 골라주시면 답이 1번에 있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이 28번이죠. 그 다음에 25옴과 35옴의 병렬 회로에서 25옴에 흐르는 이 전류가 6A라고 했을 때 이때 전체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 해설처럼 되는 이 부분을 풀으셔도 되고 내가 다르게 방법대로 풀으셔도 돼요. 어쨌든 수학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보자. 자, R1이 20이고 여기 R2가 지금 35옴인데 얘네들이 지금 병렬 연결이래요.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뭐냐면
여기 25옴에 여기 흐르는 이 전류가 I1이 뭐라고 줬냐면 6A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여기 전체 전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병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식을 생각하면 여기 전류값이 있고요. 여기 저항값이 있다면 얘들이 곱하기 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전압값. 그죠? 그럼 전압 V는 어떻게 옵니까? 이거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6하고 요거 20하고 곱해버리면 이거 20이죠? 지금 120V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20V라는 얘기는 여기 R2에 걸린 이 전압하고 또 못해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V2, 여기 V가 똑같은 120V니까 여기 I2 구할 수 있겠죠. 그럼 I2는 얼마? R분의 V 값으로. 여기 2 성분. 그러면 R2는 30 줬고요. 얘는 120 구해 왔으니까 120이죠. 120 나누기 3 하면 4A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4A 구해 왔고요. 여기 6A니까 더하면 어떻게 된다? I는 I1 플러스 I2니까 10A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편이에요. 이게 책에도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텐데 뭐 좀 다르게 구한다 하시게 되면 다르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이거 시험표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표에 된 거 답 일단 4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하도록 하죠.